예전에 대학 시절에 저는 책을 읽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고요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게 좋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같이 도서관 열람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으로 향했던 날이었어요. 오후 늦게 강의가 끝난 뒤에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열람실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도 적었고 매우 조용했습니다. 이제 저는 평소처럼 창가 쪽에 있는 좌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책을 펼쳐놓고 노트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득 옆자리에 누군가 앉아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 왔지? 아까 처음에 자리에 앉을 때만 해도 옆자리는 비어 있었는데 그새 누군가가 앉은 듯 했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이제 고개를 돌려 슬쩍 그 사람을 봤는데 순간적으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 사람은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주 긴 머리카락은 축축하게 늘어져서 책상 위로 늘어뜨려져 있었고, 낡은 원피스 같은 옷이 물에 젖은 채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닥에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숨을 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를 맞았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전혀 비가 오는 날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에게서 나는 물비린내가 너무 강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물웅덩이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썩은 냄새였습니다. 왠지 오싹한 기분이 들어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도서관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낮고 깊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익사 직전에 숨 넘어가는 사람이 내뱉는 것 같은 그런 소리랄까? 이때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얼굴을 돌리는 순간 이 얼굴을 보고 그대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눈이 없었어요.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검게 텅 빈 구멍만 있었습니다. 입술은 잔뜩 부풀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겁에 질린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내달렸습니다. 도서관 밖으로 나와서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지만 이 사람은 열람실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진정이 된 저는 도서관 직원에게 돌아가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방금 전까지 열람실에 있던 그 물에 젖은 사람 못 보셨어요? 네? 물에 젖은 사람이요? 오늘은 그 자리 예약도 없었고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이 도서관 직원은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보기보다는 뭔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도서관이 지어진 터는 오래전에 작은 연못이 있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이곳은 학내 연못 자리였는데 과거에 이 연못에서 한 여학생이 익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뒤로는 다시는 그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들과 함께 마지못해 갔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은은하게 풍겨오는 물비린내와 그 축축한 공기, 이것이 저의 마지막 도서관 방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사촌 여동생이 어린 시절에 직접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촌 여동생은
영감이 강해서 어릴 때부터 이상한 것을 자주 본다고 했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가족들도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었는데 어느 날 있었던 이 사건 이후로는 아무도 그 말을 가볍게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날 A는 유난히 겁을 먹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A는 그날 한 오래된 아파트에 그 단지 내 놀이터 있죠? 여기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모에게 달려왔다고 합니다. 이모는 너무 깜짝 놀라서 A를 붙잡고 이유를 물었대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A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저 연신 무섭다는 말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A를 꼭 안아주면서 달래줬지만 A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 눈물을 멈추지 못하더래요. 그리고 잠시 뒤 A는 손가락으로 놀이터 근처에 있는 한 아파트를 가리키면서 엄마, 저기 봐봐. 창문에 사람이 있어. 이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혹시 A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A를 안고서 걔가 가리킨 방향을 쳐다봤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이모는 안심을 시키듯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A는 더욱 강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니야, 지금도 있잖아. 목에 줄을 감은 사람이 우리 쳐다보고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모는 왠지 모르게 등골이 너무 서늘해졌대요. 왜냐하면 이때 A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이 4층 한가운데 있는 어느 창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창문은 커튼이 쳐진 채 아무도 없는 듯한 방이었대요. 하여 이모는 A를 안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A가 낮에 봤던 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와 할머니는 처음에는 꿈을 꾼 거 아니냐 하면서 가볍게 넘기려고 했지만 이모는 봤잖아요. 대낮에 A의 반응이 너무 심각해 보였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모도 몰랐던,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더래요. 원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내가 계속 쳐다보니까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그리고 나를 보고 씩 웃었는데 엄마 그때 못 봤지? 그때 보니까 목에 줄이 칭칭 감겨 있어가지고 얼굴이 파란색이었어. A는 이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듯 온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또 제 가족들도 얘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등골이 오싹해진 거예요. 이거 장난으로 넘길 건 아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하여 이모부께서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날 밤 직접 아파트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 아파트 관리인은 이모부에게 뜻밖의 사실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A가 봤던 그 4층 창문 있잖아요. 이 집에 예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방에서 남자가 목을 메고 자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뒤로 아직까지 방은 비어있는 상태고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뭐 그 방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인다던가 아니면 뭐 커튼이 혼자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집인데 막 누가 드나드는 거 아니냐면서. 아무튼 이런 해프닝이 있은 뒤에 이모네는 그 아파트 단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A가 그 귀신을 반복해서 목격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하여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은 웬만해서는 그 방 쪽을 쳐다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A는 여전히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나를 쳐다봤을까? A는 단순히 영감이 강한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그 남자가
A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후 그 방에서 다시 사람이 죽거나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아파트 단지를 지날 때면 절대 그 4층 창문은 올려다보지 않게 되었습니다.